앵커. 목요일 TDH 9시 뉴스입니다. 재해나 사고를 알리는 긴급 재난 문자는 가장 신속하게 국민 안전을 챙길 수 있는 수단이자 사고, 수습의 시작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해봅니다. 행정안전부는 사고 38분 만에 재난문자 발송을 지시했고 서울시와 용산구가 재난문자를 보내는 데는 여기서 1시간 넘게 더 걸렸습니다. 첫 소식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당일 행정안전부는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통해 서울시와 용산구에 재난문자를 보낼 것을 지시합니다. 밤 10시 53분입니다. 서울시도 행안부 지시에 따라 용산구에 재난문자 발송을 요구하려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11시 27분에 용산구 재난문자 담당자와 전화 연결이 돼 문자 발송을 요청했지만 발송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11시 56분 행안부 지시 1시간 넘게 지나서야 첫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용산구는 서울시 문자 발송 이후 15분이 지난 다음 날 0시 11분에야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방에 처음 참사 신고가 접수된 10시 15분 이후 2시간 가까이 된 시점이고 행안부의 지시 78분 만입니다. 늑장 대처에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용산구는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용산구 관계자 음성 변조, 이게 수사 중인 사항이라. 저희도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안부의 재난문자 운영 지침을 보면 재난 발생 시 해당 자치구에서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2개 이상 자치구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서울시 등 시, 도지사가 보내게 돼 있습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시도와 시군구에 권한을 줘서 운영하는 측면도 바로 그러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비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정부와 서울시 모두 규정탄만하다, 뒷북 대처를 한 셈입니다. 정부는 이번 참사로 드러난 보고 등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TDH 뉴스 황정호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이틀 앞두고 대통령실이 갑자기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태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국 편파 보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MBC는 언론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출국을 이틀 앞둔 어젯밤 9일 9시쯤 대통령실이 MBC 측에 전용기 탑승 불허를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전용기 탑승은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이라며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돼 온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순방 때 바이든 미 대통령 만남 직후 일어난 비속어 논란을 보도하면서 MBC가 자막을 조작했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 문답.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MBC 보도가 국익을 훼손했다는 건데 MBC는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 군사독재 시대에도 찾아볼 수 없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전용기라는 공공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인식하는 등 공적 영역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아니냐며 민항기를 이용해 이번 취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도 언론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데 특혜를 베푸는 듯 취재편의 제공 개념으로 접근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과 함께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치졸하고 황당한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자신이 비속어를 내뱉어 평지풍파를 일으켰으면서도 뒤끝 장렬, 소인배 같은 보복 행위마저 이어갑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 통제가 아니라고 엄호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언론인에게도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다른 언론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일각에선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대통령 스스로 훼손하는 결정이다. 도를 넘어 감정 싸움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TDH 뉴스 박민철입니다.
앵커 TDH는 북한의 주요 지역을 위성으로 촬영해 변화가 있는지 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추적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공을 들여온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가 외관 공사를 거의 완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강산 지역은 올 봄 해안가의 남측 시설을 철거한 뒤 이산가족 면회소 주변도 재정비 중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윤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바닷가의 하얀 모래사장이 심리나 펼쳐져 이름 붙여진 원산 명사심리.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2018년부터 해안관광지구 건설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3월에 집안 다지기가 시작됐고 7개월 만에 아무것도 없던 빈터의 건물 30여 개 동이 건설 중인 게 포착됐습니다. TDH 의뢰로 지난 5일 촬영한 원산갈마지구 위성 사진입니다. 길쭉한 모래사장과 나란히 건물 150여 개 동이 완전한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호텔과 식당, 축구장과 물놀이장, 야외 공연장의 대형 수변 공간까지 조감도와 똑같이 건설됐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국경을 봉쇄한 와중에도 관광지구 건설은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적도 오가는 차량도 없습니다. 군공항이었던 갈마공항은 활주로가 말끔히 정비됐습니다. 10여 대 규모의 주기장의 비행기 5대가 보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시설은 가동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첩보도 있거든요. 전면 개장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국경 봉쇄가 완화되는 대로 부분적으로라도 개장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원산갈마와 연계의 관광 벨트가 만들어질 금강산에선 남측 시설 철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금강 호텔은 선체 윗부분이 사라지고 하단부만 남았습니다. 이산가족 면회소 인근 문화회관과 온정각 2개 동도 해체된 모습이 확인됩니다. 반면 면회소와 옥류관, 온천장, 샘물공장은 건재합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측 시설을 철거하는 행위는 향후 관광이 재개되는 여건이 조성돼도 관광객이나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데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법적 외화벌이 사업인 관광을 활용해 현재의 자금난을 타개하려는 북한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TDH 뉴스 윤진입니다. 앵커. 전용기를 타지 말라는 것이지 취재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언론 자유를 제약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여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는데 실제 그런지 조태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은 전용기 탑승 제한이 취재 편의를 일부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 규정했습니다. 취재와 관련해 어떠한 제한도 한 바가 없다면서 취재 지원 시설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일정입니다. 내일 11일부터 13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특히 핵심 일정인 한미 정상회담은 13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부터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경제 외교 활동에 나서고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문제는 13일 푸놈펜에서 발리로 이동하는 직항 민항기가 없다는 겁니다. 경유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민항기를 타는 취재진은 13일 오후 한미회담이나 14일 경제 외교 가운데 하나는 취재가 어렵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대통령의 기내 간담회는 열린다 해도 취재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취재 제한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용기 탑승은 편의 제공이라는 대통령실 입장도 논란입니다.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는 민간 항공기를 세금으로 빌린 것으로 대통령실 소유가 아닙니다. 전용기에 동승하는 취재진은 민항기처럼 한 사람당 수백만 원의 탑승료를 지불합니다. 소유주가 특혜를 베푸는 듯한 공짜 편의가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뿐 아니라 미국 등 각국이 전용기에 취재진을 동승시키는 건 일정이 유동적인 순방 취재를 도와 성과를 알리고 각종 입장도 홍보하려는 자체 필요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전용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취재 자유가 적극 보장돼야 하는 공적 장소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가짜뉴스, 악의적 왜곡 문제는 자율 규제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TDH 뉴스 조태흠입니다.